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영상은요, 네, 중동 정치, 전쟁 이런 영상이라기보단 이제 기후에 관한 영상입니다. 네, 그 주인공은 두바이고요. 오랜만에 아랍에미리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며칠 지난 거긴 한데요, 정말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뭐냐, 건조기후. 정말 이 1년에 200mm도 오지 않는 두바이 1, 2년 동안 내릴 빗물이 하루 안에 쏟아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전파된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나름 지리 파트 부분이죠. 제가 더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무튼 뭐 자세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해는 될 수 있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두바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두바이의 기후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보시면 위에랑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은 위에랑 밑에 똑같이 나타나는 게 강수량이거든요. 지금 precipitation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 자료만 보면은 뭐 편중된 느낌일 수 있어가지고요. 뭐 똑같은 강수량 나타냈지만은 다른 기관에 있는 두 개를 보여줌으로써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좀 더 신빙성 있게 보여드리려는 의도입니다. 네, 보시면 두바이 강수량을 보시면은 보통 5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완전히 건기시기란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우기 시즌이란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은 4월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 우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 물론 강수량이 팍 줄어든 시기이긴 하지만 아직은 우기의 끝을 보고 있는 시기라는 것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바이는 우기라는 거 그래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거는 최고 기온인데요. 이거는 거의 잘 안 변하니까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악명 높죠. 자, 평균 최고 기온 여름 때가 되면은 40에서 45도 사이로 올라갑니다. 물론 50도로 올라갈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제가 두바이 갔을 때 정말 더웠거든요. 그때 한 44도, 45도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원해야 30도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제일 따뜻했을 때가 제일 온도 낮았을 때가 33도, 34도였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반적으로 건기우기 뚜렷하고 건조기후의 대표적인 그런 날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250mm 아래면 사막기후로 분류가 되거든요. 지금 합쳐봐도요 200도 안 되는 그런 합산일 겁니다. 네, 완벽한 사막기후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번 폭우 참 이례적이죠. 근데 이건 사실 두바이의 지역적 특징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강수량 분포를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넓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두바이만 뉴스에 나오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뉴스 모든 걸 정확히 해보면 이란 남부 지역이랑 걸프만 동쪽 지역, 그러니까 UAE 지역이랑 오만도 비가 많이 내렸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바레인, 바흐라인이라 부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남부, 파키스탄 일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걸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우 피해 많이 본 곳이요. 특히 UAE랑 오만, 이란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바이 워낙 유명한 도시여가지고 또 유명한 도시고 피가 크니까 제일 부각이 많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식 말씀드릴게요. 지난 일요일에 홍수가 강타해서 일단 최소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아동이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지난 화요일에는 두바이 국제공항이 귀향 항공편이 다른 곳으로 선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폭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공항을 가보시면은 그 바닥, 도로랑 엄청 넓은 그런 광활한 콘크리트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비가 많이 고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바이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내에 강수량이 99mm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존의 94.7mm를 좀 경신한 기록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수요일 아침까지는 누적으로 164mm였다고 합니다. 보통 두바이 평균 강수량이 100 초반이었다고 생각하면은 1, 2년 동안 내릴 비가 12시간 내에 쏟아진 거라 볼 수 있겠죠. 플러스해서
오만은 이로써 사막기후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250mm가 사막기후랑 스텝기후 가르는 거거든요. 물론 스텝기후도 500mm 미만까지 속하고요. 아무튼 스텝기후든 사막기후든 다 건조기후에 속합니다. 케펜의 기후 구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만의 마르물공항은 누적 강수량 345.8mm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란 사흐바하 여기도 건조 기후긴 하지만 조금 더 스텝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기후인 것 같은데 누적 강수량은 314mm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렸지요. 아무래도 좀 지형적인 원인이 작용이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런 걸 봤을 때 이 지도가 설명이 되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자료는 아니고요. 5년 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폭우가 내리려면요. 저기압과 고기압이 격차가 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풍이 불어나고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엄청나게 활발해지면서 구름 형성이 매우 잘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는 가죠. 그런데 그 표면은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그런 현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그 윗부분에 또 엄청 고기압 형태가 나타나고요. 또 그 위에 또 다시 이중으로 저기압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형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 공기 개판 5분 전 좀 평소롭게 말씀드렸지만 공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것이 평소보다 기존보다 좀 더 이 저기압 고기압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했지 않았을까? 온도 차이도 공기 그 층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이번에 좀 많이 컸기 때문에 비가 엄청 내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의 저기압 구조가 지속되었고 그리고 일각에는요 뉴스에 인공강우가 좀 원인이라고 말하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이해는 갑니다. 워낙 그 UAE 당국도 워낙 비가 내리니까요. 뭐 이제 구름 만들 수 있는 그 하늘에다가 뭐 이제 물질을 띄워가지고 뭐 이제 그 수증기 응결을 도운다고 하죠. 수증 응결도 어떤 그 먼지라든지 세밀한 물질을 만나면은 더 잘 응결돼가지고 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구가 원리가 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일정 이상의 폭우가 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지역에서 해당될 건데 아까 보셨겠지만 정말 넓은 지역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인공광우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공광우를 한다고 해서 특히 UAE만 그렇게 했다고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강범위로 인공광우가 형성될 수 있을까? 많이 해봤자 UAE에 속해 거기에 한계가 될 텐데요. 그런 규모적인 의문을 펴보는 거고요. 일단은 그런데 기후 변화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날씨가 이렇게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형태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더 두터워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공기 중에 압력 쥐어짜기 현상이 작용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상층, 하층 구조의 엄청난 기압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온도 차이도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의 따뜻한 기온, 높은 곳의 추운 기온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실 4월 때가 되면은 조금 조금씩 건기가 된다고 했죠. 두바이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평소보다 그 지표면의 온도 상승률이 올라갔을 것이고, 다음에 역설적으로 좀 중증 상층의 고기압 낮은 온도 부분 있죠. 거기도 좀 온도가 평소보다 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의 기압들이 압박이 강화되어서 강력한 내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이게 평소보다 뭐 기후변화의 원인일지 모르겠지만 강했다라고 보아진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찾아봐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니까 평소에도 이제 이 시기 때 이러한 현상이었다. 이게 우기 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4월도 역시 우기 거의 끝인 부분이니까요. 여기에 영향력이 적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그 방향이 계속 이제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오만 지역을 커버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나마 이 페르시아만 걸프만 있는 곳이라서 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여기도 무역풍이 부는 곳이라 무역풍의 방향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패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자, 이번에는 뭔가 이 중동 정치 전쟁 부분이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리, 기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하면 딱 사막 기후, 뭐 스텝 기후, 또 비가 안 내리는 곳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디테일한 요인 때문에 간혹은 기상이변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두바이라든지 이런 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제 두바이가 그 우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5월 되면은 건기거든요 이러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기상이변의 여지는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건기로 가면은 그런 공기 기압골 구조라든지 이 부역풍의 영향 같은 것도 또 작용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건기 때는 건기답게 날씨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건기가 되면은 네, 더워지니까 여행이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혹시 여러분 코멘트가 있으시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수였습니다. 알게오스.